드라마 AI 시대의 두 사람 쓰령과 다슬 1화 다른 길 2026에서 2030 2050년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는다. 우리는 2026년 그때 이미 다른 인간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호모 사피엔스의 새 이름 호모 엑소더스. 2020년대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 2026년 서울의 늦은 저녁이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카페 안은 조용했다. 창가 쪽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Y대학 경영학과 16학번 동기였다. 32살, 입사 2년 차. 쓰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느껴지지? 정말 AI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쓰령은 중견무역회사 DDK무 기획팀 사원이었다. 그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믿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다슬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이미 시작됐지. 다슬은 중소 AI 솔루션 기업 AI 브릿지 전략기획실 사원이었다. 그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지는지를 정하는 결정권자로 보고 있었다. 쓰령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결국 AI를 잘 쓰는 사람이 다 먹는 시대가 아니겠어? 다슬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자기는 다르게 본다고. 잠깐 정적이 흘렀다. 다슬은 조용히 말했다. AI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 남을 것 같아. 쓰령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다슬은 짧게 대답했다. 자리를 가져야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남아.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다른 길을 보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들의 인생을 나누게 될 줄은.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말하게 된다. 그때 이미 호모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2028년 34살. 두 사람이 입사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던 길이 조금씩 차이를 만들기 시작한다. 쓰령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미 AI 활용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 쓰령은 누구보다 빨랐다. 보고서는 AI로 더 빠르게 정리했고 자료 분석도 훨씬 정교하게 해냈다. 회의에서는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냈다. 상사는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결과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입사 3년 만에 빠르게 승진 대상에 올랐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으로 불렸다. 쓰령은 확신하고 있었다. 역시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결국 올라간다 믿었다. 그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반면 다슬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역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다.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보다 AI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AI가 일하는 방식과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그는 회사 안에서 AI 도입 방식과 의사 결정 흐름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그 흐름을 계속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느렸고 결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상사의 평가는 점점 보수적으로 변했다.
조금 더 실무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은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하지만 다슬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사람의 자리를 AI가 결정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같은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은 속도를 올리고 있었고 한 사람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그 차이가 결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차이는 시작되고 있다. 2028년 회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AI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결정되면서 조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됐다. 일부 부서는 축소됐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누가 남고 누가 이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현실이 됐다. 그 변화 속에서 쓰룡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AI 도입 TF팀에 발탁됐고 성과 중심 핵심 인력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팀에 들어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다. 반면 다슬에게는 전혀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조직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다. 성과도 보상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일이었다. 아무도 선뜻 맡으려 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에 집중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쓰령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물었다. 다슬은 잠시 침묵하다가 지금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그 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같은 시간 속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선택이 결국 30년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2029년 35살 회사 안의 분위기는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AI는 더 깊이 들어왔고 업무 방식과 평가 기준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쓰령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AI를 활용해 누구보다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냈고 성과는 눈에 보이게 쌓여갔다. 상사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일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언급됐고 조직 안에서 위치도 분명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역시 시대를 잘 읽은 사람이라고, 앞으로 더 올라갈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반면 다슬은 향한 시선은 조금 달랐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평가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부족했고 하는 일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방향이 맞는 건가? 그 말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다슬은 그런 말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흐름을 보고 있었고 AI가 바꾸고 있는 구조와 그 방향을 보고 있었다. 2029년 끝자락 두 사람의 위치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한 사람은 인정받고 있었고 한 사람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2030년 35살 아직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변화는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일부 업무가 완전히 자동화되기 시작했고 중간 단계의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보고서를 만들던 사람보다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기준이 바뀌고 있었다. 무엇을 잘 하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조금씩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령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다스는 AI가 바꾸고 있는 구조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중심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었다. 아직은 격차가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제부터 더 빠르게 벌어지기 시작한다.